자동차 업계 얘기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올해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유동성 지원과 또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발표된 지원책부터 그 내용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왜 어려웠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원 방안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자동차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은행들이 좀 자금을 좀 회수하고 그래서 당장 자금 사정이 좀 악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 현대차 그룹에만 의존해 있던 부품 회사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친환경차 같은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품 경쟁력이 좀 미흡하다는 게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의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사정을 좀 해소를 해야 중장기적인 그 개발 계획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거기에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 부품 연구 개발을 하는 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하고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그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럼 그 방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유동성 지원이었는데 3조 5천억 원 규모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거는 좀 유동성 지원이거든요. 올해 자동차 산업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먼저 좀 자금을 좀 회수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금 사정이 막힌 그 부품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이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일단 신규 자금으로서 한 1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GM이나 뭐 그런 데들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1조 2천억 원의 어떤 그 만기 연장 자금을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신기부를 통해서 한 1조 정도 좀 보증 지원을 좀 하기로 했고 아무래도 좀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부품업체들이 좀 좋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를 연장을 함으로써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책,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처도 다변화하고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대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자동차 부품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이번 대책도 뭐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긴 해요. 어쨌든 그 정부는 코트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매출처를 좀 다변화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폐합 관련해가지고 부품 회사들이 좀 합쳐서 등치를 키워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출처를 확보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품 회사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지가 우리나라 부품 업체의 경쟁력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자동차의 경쟁력 확보하겠다. 이거는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자동차 부품회사 지원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방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국내 이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품업체가 미래 자동차의 부품의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일단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이거를 좀 대량 생산을 또 할 수 있어야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내 내수 시장에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야 거기서 생겨난 규모의 경제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가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지금은 한 1.5% 정도거든요. 전체 판매량 중에 친환경차 비중이. 근데 이거를 2022년까지 한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보급 목표가 35만 대였어요. 이걸 43만 대로 확대를 하고 수전기차 같은 경우는 15,000대에서 65,000대로 5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급 계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보급 계획을 이렇게 늘렸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거의 맞춰서 보조금 예산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좀 자신 있게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증설을 해서 이 라인을 깔아갖고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에서 증설을 이만큼 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친환경차가 많이 커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보조금 지급을 이만큼 해주겠다라고 이만큼 예산을 했으니까 협력업체들한테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해라. 예. 정부가 메시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좀 화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대책들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좀 다른 뉴스기도 한데 어제도 좀 관련한 다른 이슈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GM R&D 법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분리 법인하는 거에 예. 산업은행이 반대를 해오다가 어제 찬성 의지를 밝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산업은행이 말하기를 이게 결국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 부품업계에 좀 활력을 제고하는 뉴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어제 나왔을까? 산업은행이 왜 어제 이런 발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부의 어떤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그 한국 GM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은행이 반대를 해서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산업은행이 전향적으로 이제 그 연구개발 분리에 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제대로 경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차를 제대로 안 만드니까 부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협력사 부품업체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조나 한국GM에서 지금 연구소 분리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분리할 거 쪼갤 건 쪼개고 이 합할 거 빨리 합해 놓고 자동차 판매에 신경 써야죠. 판매에 신경 써야 판매가 돼야 우리가 뭐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 연구개발법인 분리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된 만큼 경영상 그 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GM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협력업체들도 원활하게 이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는 맞는데 사실 그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한국 GM 노조가 반대를 하면서 오늘부터 또 부품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부품업체들이 좀 마음껏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책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